안녕하세요. 돈셰퍼의 최병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절세 계좌 100% 활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ISA 계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연금 저축과 IRP 그리고 또 비과세 상품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성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시간에는 ISA 계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연금 저축과 IRP 여기서 한번 알아보시죠. 네. 먼저 연금 저축 말씀해 주십시오. 연금저축은 보통 연말정산 때문에 많이들 가입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많은 고객분들 상담을 해보면 연금저축은 없는 분들을 찾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근로소득자건 아니면 뭐 자영업자건 여러 가지 일을 하시더라도 연금저축 하나 정도는 누구나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익숙한 상품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금융회사에다가 가입하는 게 나한테 유리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지금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그 화면인데 여기서도 이제 안내가 다 되네요. 네, 맞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거기에 통합연금 포털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내 연금 조회, 그래서 뭐 국민연금이라던가 퇴직연금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연금 상품들 가입했을 때 내가 연금을 나중에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아실 수도 있고요. 뭐 재무설계를 직접 해보실 수도 있고 거기에 보시면은 연금저축이나 IRP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시기에 따라서 이 어떤 상품을 가입하셨는지가 좀 구분이 되는데요. 가장 크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2000년까지 가입하신 상품인지 아니면 2001년 이후에 가입하신 상품인지에 따라서 이 적용되는 세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주의를 하셔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2000년까지 2000년 12월까지 가입한 개인연금 저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일단은 매월 납입하실 수 있는 금액이 최대가 100만 원입니다. 분기에 300만 원까지만 납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세제 혜택이 세액공제가 아니고 소득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납입하신 금액의 40% 그래서 만약에 1200만 원을 전부 다 납입을 했다 그러면 72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고소득자다 그러면은 당연히 세금 절세 혜택이 좀 더 크겠죠. 하지만 이제 72만 원 한도기 때문에 사실 세금을 많이 줄이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실 때에는 이 받으시는 연금 금액이 얼마냐를 상관없이 전부 다 비과세로 연금을 수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2000년까지 가입한 개인연금 저축 계좌가 있다 혹은 보험이 있다 라고 하면 이거를 해지하거나 아니면은 2001년 이후에 판매가 된 상품으로 이전하실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된다. 왜냐하면은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이 과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다른 사람들이 이전하라고 권유한다고 무조건 이전하시기보다는 그 상품이 실제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따져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가입하신 상품은 연금저축이라고 분류가 되고요.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도 가입하실 수 있고 증권사, 보험사에서도 가입을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2013년 이후에 연금저축 계좌를 가입하시는 분들은 증권사에 있는 투자상품으로 가입을 하시거나 혹은 이제 뭐 생명보험사나 화재보험사에 있는 연금저축 보험이라는 상품을 가입을 하시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좀 주의하실 게 손해보험사죠. 그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 가장 큰 차이점이 종신연금을 내가 수령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보험으로 가입을 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명보험사를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사보다는 생명보험사가 조금 더 유리한 편이 연금 수령하실 때 있고요. 증권사에다 가입을 하셔서 투자상품으로 운용을 하시는 경우도 요즘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금저축 혜택만 볼 게 아니라 이제 갈아타거나
또 나중에 실제 수혜를 받을 연금을 이제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받을지 이것도 꼼꼼하게 한번 봐야 되겠네요. 내가 다른 연금 상품들이 어떤 게 있는지 혹은 금융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연금저축을 연금으로 수령할지 아니면 투자해서 내가 그냥 조금씩 인출해서 쓸지 전문가하고 상담을 받으셔서 결정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개인형 IRP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개인형 IRP 계좌는 연금저축하고 연결해서 좀 보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연말정산하실 때 세액공제 혜택이 이 두 제도가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는 개인형 IRP를 만드시는 이유가 여기 그림에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A라는 회사에 입사를 해서 한 4, 5년 근무를 하면서 퇴직연금에서 이제 퇴직금이 쌓인 거죠. 근데 이직을 하게 됐어요. B라는 회사로 이직을 하면은 퇴직금을 이제 수령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령을 할 때 지금 현재 퇴직연금 제도가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이라면 개인형 IRP 계좌로 반드시 퇴직금 수령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다가 이 개인형 IRP 계좌의 계좌번호 또는 통장 사본 같은 것들을 제출을 하시면 그쪽으로 이제 그 금융회사가 퇴직금을 입금을 해주거든요. 근데 B사를 가면은 또 거기에 또 퇴직연금이 가입이 되어 있다. 그러면 거기서 퇴사를 하실 때 또 퇴직금을 받으실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A사에서는 A라는 통장에 받고 B사에서는 B라는 통장에 받고 이러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개인형 IRP 계좌 하나에다가 A사에서 받은 퇴직금도 넣고 B사에서 받은 퇴직금도 넣고 또 C사에서 넣은 퇴직금도 넣고 이렇게 해서 퇴직금을 한꺼번에 모아서 관리를 하다가 너 나중에 연금으로 써라 이런 제도로 도입된 통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출을 하실 때에는 세금이 좀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를 받은 그 내 납입금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 형태로 수령을 하시면은 연금소득세 아니면은 일시금으로 수령하시면은 기타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너무 복잡하잖아요, 사실. 네. 내가 꺼낼 때마다 세금이 얼마가 붙는 거야 이런 것들을 개인들이 일일이 다 파악을 하기는 좀 헷갈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인출을 할 때 그 금융회사가 세금이 제일 낮은 것부터 자동으로 인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출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꺼내실 때 이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주의하실 점은 내가 인출하는 나이에 따라서 연금소득세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퇴직금을 인출할 때도 내가 10년을 넘게 인출을 했는지 또 10년 안에 다 인출을 했는지에 따라서 절세가 되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략적으로 내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인출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불입할 때 세제 혜택도 중요한데 인출할 때 어떻게 인출하느냐도 이 세금과 관련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한 40대나 50대 직장인분들이 제일 관심 많으신 게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나중에 연금으로 이제 노후자금 써야 되는데 어떻게 꺼내는 게 세금을 제일 절약하는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실제로 저희도 상담을 하면서 계산을 해보면 언제 어떤 거를 어떤 방식으로 꺼내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세금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림에도 표시를 해놨지만 이 IRP 계좌하고 연금저축 계좌는 1년에 1,800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거는 900만 원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세액공제도 못 받는데 굳이 내가 1년에 1,800만 원까지 넣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내가 세액공제를 안 받은 금액은 나중에 인출하실 때 전액 다 비과세로 그냥 꺼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투자를 하다가 좀 내가 집을 산다거나 아니면 노후자금 아니더라도 아이 학비로 쓴다거나 이런 것들을 연금저축이나 IRP에 담아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다.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그렇게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 이렇게 이제 준비해 오셨는데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현장에서 이제 고객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이게 세액공제가 얼마까지 되는 건지 그리고 이거는 연금저축인지 아니면 IRP인지 이런 것들을 무척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한다 이런 관점으로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연금저축계좌하고 개인형 IRP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개인형 IRP 같은 경우에는 가입하실 수 있는 분들이 퇴직연금 제도에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퇴직금을 받으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IRP를 만들거나 아니면 회사에 취직을 하셨는데 거기가 DB형이나 DC형 퇴직연금 제도가 이미 가입되어 있는 곳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분들이 개인형 IRP가 가입이 가능하고요. 또는 자영업자 아니면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뭐 퇴직연금 제도가 적용되는 어떤 뭐 다양한 근로자들이나 공무원, 군인, 뭐 사립학교 교직원, 뭐 별정 우체국 직원처럼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개인형 IRP를 가입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 있고요. 세액공제 한도는 말씀드린 대로 두 개를 합쳐서 900만 원인데 연금저축은 주의하실 점이 1년에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월로 따지면 50만 원까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연금저축을 가입했는데 어떤 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 달에 막 100만 원씩 내시는 거죠. 그러면 5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50만 원은 IRP 계좌가 없으시면 IRP 계좌에다가 넣으시면 추가로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한도를 좀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 된다. 그래서 두 개 합쳐서 900만 원, 연금저축은 600만 원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세금이 절세가 되는 부분이 일단은 연금저축하고 IRP 합산해서 1년에 900만 원까지 납입을 하셨다. 그러면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로 13.2%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금액으로 따지면은 소득세로 따졌을 때 108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적지 않은 세금을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노후 준비도 하면서 연말정산할 때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꼭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에는 연금 받는 금액에 대해서 5.5%에서 3.3%까지 저율 과세가 되니까 이 부분도 나중에 노후 준비를 하실 때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유용하게 잘 활용하시면 금융소득과 관련된 세금을 굉장히 많이 절약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뭐 마지막으로 다 이제 최종 정리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절세 계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ISA 계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연금저축 계좌, 그 다음에 개인형 IRP 계좌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각 상품별로 세금을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연금저축하고 개인형 IRP는 연말정산하실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900만 원까지는 가능하시다면은 납입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2000년까지 가입하신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 상품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지하거나 이전하시기보다는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다시 한번 잘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셔서 그 상품을 그대로 유지를 할 건지 아니면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뭐 증권사에 있는 지금 판매되고 있는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을 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따져보고 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분리과세 혜택이 있다. 그래서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 대신 조건이 있죠. 최소 3년 이상은 내가 이 계좌를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지만 어쨌든 비과세 한도 초과된 수익에 대해서 9.9% 분리과세되고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의 경우에는 1년에 연금으로 1,500만 원까지는 5.5%나 뭐 나이에 따라서 최대 3.3%까지 연금소득세를 납부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연금 그 수령 한도를 초과한 금액 또는 중도에 55세 이전에 계좌를 해지하시거나 인출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 연금 외 수령으로 분류가 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16.5%로 기타 소득세가 분리과세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저율과세의 경우에는 ISA는 비과세 한도 초과 수익은 9.9%로 저율과세 되니까 15.4% 이자 소득세나 배당 소득세보다 세금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55세 이후에 인출하시는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IRP의 연금 수령액은 5.5% 그리고 70세 이후에는 4.4, 80세 이후에는 3.3%만 납부하시면 되니까 굉장히 낮은 세금을 내시면 된다. 그리고 퇴직금을 IRP 계좌에 받으셨다. 그러면 10년까지 나눠서 꺼내시면은 원래 내셔야 되는 퇴직소득세를 70%만 내시면 되고요. 10년 이후에 인출하실 경우에는 60%만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아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과세의 경우에는 ISA 계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이상 보유를 하신다면 일반형은 200만 원, 그 다음에 서민형은 400만 원 이렇게 비과세 혜택이 있고 그리고 지금 판매는 되고 있지 않지만 가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2000년까지 가입한 구개인연금 저축 이거는 연금 수령하실 때 연금액이 전액 비과세이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이제 고객도 상담해 보니까 이 지금 말씀하신 이걸 절세 상품 다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많던가요? 뭐 좋다고 하니까 한두 개씩 가입을 하시는 경우는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거를 어떤 순서로 가입해서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소득이 단절되고 연금이라든지 국민연금 이런 연금을 수령할 때 절세를 조금이라도 이제 하면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수입도 없는 뭐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의 이제 컨설팅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이수정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